금명은 일본 유학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도전의 시간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로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교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허둥댔고 상점에서조차 계산 실수로 직원에게 여러 번 사과했습니다. 기숙사 생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룸메이트는 일본인 학생이었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서툰 일본어로 대화를 시도하던 금명은 어느 날 룸메이트가 한국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후 금명은 룸메이트에게 일본어를 배우고 대신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려주며 점차 친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역시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주문을 잘못 받아서 손님이 화를 내기도 했고 주방에서 실수로 접시를 깨는 일도 있었습니다. 생활을 통해 금명은 더욱 성숙해졌고 자신만의 길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에서의 가족이 그리워졌고 결국 그녀는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금명은 독립을 결심하고 하숙집에서 자취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숙집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생활 패턴이 모두 달라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금명이 영범과 함께 하숙집 앞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하숙집 주인이 이를 목격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에 주인은 금명을 따로 불러 단호한 어조로 말합니다. 남자친구 안 돼, 들락거리면 퇴거야. 순간 당황한 금명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하지만 주인은 단호한 표정으로 추가 설명 없이 돌아섭니다. 그날 오후 금명은 방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옷가지들을 정리하며 가벼운 한숨을 쉬던 그때 갑자기 옷장문이 덜컥 열리더니 사람 하나가 불쑥 튀어나옵니다. 헉, 으악. 금명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튀어나온 남자는 다급히 손을 흔들며 소리를 냅니다. 쉿, 제발 조용히. 그 남자는 다름 아닌 하숙집 아들이었습니다. 삼수생이라는 이유로 학원에 가는 척하고 금명의 옷장에 몸을 숨긴 것이었습니다. 누나, 나 들키면 우리 아버지한테 죽어. 얼굴이 창백해진 그는 애처로운 표정을 지으며 호소했고 금명은 황당한 얼굴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왜 내 옷장에 들어가 있냐고. 금명이 소리치자 하숙집 아들은 잔뜩 움츠러들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엄마가 학원 갔다 오랬는데 그냥 하루쯤 쉬고 싶어서. 근데 갑자기 누나가 들어올 줄은 몰랐지. 금명은 어이가 없어 웃음을 터뜨렸지만 곧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너 들키면 우리 둘 다 퇴거당하는 거 알지? 하숙집 아들은 잔뜩 겁을 먹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지. 그러니까 제발 비밀 지켜줘. 금명은 한숨을 푹 쉬며 옷장을 가리켰습니다. 일단 당분간 내 옷장은 출입 금지야. 알겠지? 아니면 구독과 좋아요 누른 사람들한테 이 사실 다 퍼뜨릴 거야. 하숙집 아들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빠져나갔고 금명은 황당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금명은 영범과의 만남을 더욱 조심스러워하게 되고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미묘한 긴장감을 띠게 됩니다. 영범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금명은 하숙집에서 눈치를 보며 더욱 신중해집니다. 그날 밤 금명은 하숙방에서 침대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거실로 나와 애순에게 전화를 겁니다. 금명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금명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하지만 애수는 딸의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감지한 듯 단호한 어조로 말합니다. 너 그 애 아직도 만나니? 만나는 건 뭐라 안 할 테니까 일찍 다녀야 돼. 지금 세상이 무서워. 외박은 절대 안 돼. 알았지? 엄만 다 알아. 금명은 피식 웃으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엄마가 다 안다고? 내가 누구랑 외박을 한다 쳐도 가만 생각해봐. 엄마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애수는 순간 할 말을 잃고 한숨을 깊게 내쉽니다. 금명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면서도 딸이 점점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실감합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애수는 목소리를 가다듬지만 말끝이 약간 떨립니다. 금명아, 엄마가 괜한 소리를 했나 보네. 그냥 조심하라는 거야. 그 말에 금명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을 잇습니다. 엄마, 내가 알아서 잘할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 그리고 엄마도 영상 보면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줘. 그거 누르면 우리 가족 운세도 풀린대.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애순의 한숨은 깊고 무거웠습니다. 영범이 제대한 이후로 정식으로 사귀게 된 두 사람. 외박까지 하며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지만 영범의 가족과 금명의 현실적인 고민이 두 사람 사이의 장애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영범은 금명의 곁에서 든든한 존재가 되어가지만 이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영범의 모가 금명과의 관계를 알고 상기된 채로 관식을 찾아옵니다. 저 모르시겠어요? 그녀는 차갑고 단호한 표정으로 관식을 바라봅니다. 순간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관식. 영범의 모는 금명을 향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며 영범과 거리를 둘 것을 요구합니다. 이건 단순한 연애가 아니에요. 우리 가문은 가볍게 만나고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금명 양은 우리 아들 배필이 아니에요. 관식은 그녀의 말을 곱씹으며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삭힙니다. 한편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금명은 억울함과 분노를 느낍니다. 그녀는 영범에게 우리 관계를 부모님의 뜻대로 결정하게 할 거야? 라며 따지지만 영범은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감정을 확인하면서도 집안의 기대 속에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범은 금명에게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금명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금명은 학업과 사랑 그리고 가족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영범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가운데 금명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몰래 새로운 결정을 내립니다. 취업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애수는 격분합니다. 금명아, 내가 어떻게? 엄마랑 아빠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어? 결국 금명은 가족과 자신의 미래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녀는 꿈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폭삭 속았수다 9화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사건들을 예측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예측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드리남이 영상 제작 시 사먹는 커피값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